더 다가가지 못한 채 너를 공전하는 중 내 사계절은 너로 피고 진다. 내 낮과 밤을 전부 너로 채운다. 너는 나의 태양, 잠 못 드는 밤 계속 제자리만 맴돌아. 작당 모의 세 번째 모임 시작. (9월 10일) 일요일 KBS 쿨 FM 특집 방송 작당 모의 첫 곡으로 NCT U의 라운드 앤 라운드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당 모의 DJ 멜로망스 정동환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벌써 세 번째 모임이 시작됐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조윤경 작사가님, 두 번째 시간에는 서지음 작사가님 이렇게 왔다 가셨는데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비록 뭐 작사를 즐겨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같은 뮤지션으로서 너무너무 즐거운 이야기들 많이 나눴고 또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작사가들의 당당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모임 작당 모의, 저희 프로그램 많은 분들께 추천 부탁드리고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찾아오니까 앞으로 남은 방송도 꼭 함께 해주세요. 이 방송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쿨 FM 채널과 팟캐스트에서 작당 모의 검색하시면 되고요. 방송에 나오지 못한 이야기까지 모두 담긴 풀 버전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는데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라디오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이제 광고 듣고 와서 작당 모의의 세 번째 주인공과 함께합니다. 여기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중독된 위험한 사랑이 있고요. 다가가지 못하고 늘 같은 궤도만 맴도는 아련한 짝사랑도 있습니다. 음악에 사랑 얘기만 있는 게 아니죠. 맨몸으로 낯선 세상에 도전하는 떨림과 어른이 되어가며 느끼는 막연한 불안함도 섬세하게 담아냅니다. 노랫말에 진심과 위로를 담아내는 작사가 전지은 작사가님과 함께 할게요. 작당 모의 세 번째 모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작사가 전지은입니다. 우와! 네, 혹시 라디오 방송은 처음이신가요? 네. 와우! 처음이에요. 와우! 너무 떨려요. 그래서 사실.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네. 저희가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저희가 또 같은 학교에 네.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또 이렇게 라디오 첫 방송이신데 잠은 좀 잘 주무셨나요? 좀 떨리시진 않으셨을지. 사실 어제도 작업하고 자느라 네. 잠을 충분히 자지는 못하고 적당히 자고 왔습니다. 이런 혹시 워커홀릭이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뭐 감사하게도 일이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네. 또 거기에 맞춰서 수면 시간을 조절해야죠. 오늘도 이렇게 밤새 일하고 오신 네.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제가 우리 방송 작가님들께 듣기로는 굉장히 말씀 잘하신다고 개그캐라고 들었거든요. 네, 좀 개그 욕심이 있는 편인데 예. 네, 낯을 좀 가려서 처음에는 이제 좀 그런데 사실 네. 뭐 약간 상황극도 좋아하고 없나. 네. 네, 좀 개그 욕심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좀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네. MBTI 한번 검증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뭘 것 같으세요? ENFJ? 아닙니다. 아닌가요? 많이 틀린가요? 아니요, 비슷했어요. 인프피입니다. 인프피. 네, 쭈구리. 근데 저는 ISTJ인데 아. 제가 인프피들 너무 좋아합니다.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뭐 되게 얘기도 정말요? 꽁냥꽁냥 잘 되고. 인프피 맨날 다들 찐따 취급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인프피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대한민국에서 감수성이 짙고 그럼요. 정말 그
나만의 세계가 굉장히 확고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사실 인프피 분들 잘 못 봤었는데 네네.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인프피가 사실 많죠. 꽤 있더라고요. 예. 네, 좋더라고요. 오늘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작가님 심리학과 나오시다는 방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네. 작가님 작품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작가님은 1월 8일이란 작사가 팀으로 활동을 하셨고 현재는 RGB 작사팀으로 활동 중이시고요. 개인 작업공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중에서 몇 곡 골라서 1분 미리 듣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자유롭게 더 뜨겁게 bomba bomba bomba라따따 Dripping love love dripping dripping love love 네 맘에 tap tap 깊이 깊이 더더 첫 번째 소원 너와 나 오늘처럼 행복하길 끝나버린 사진처럼 너와의 시간마저 지워지면 그한 눈물도 없이 정해진 끝으로 난 이별을 향해서 또 걸어가지. 예, 와우. 명곡들의 향연이었습니다. 엑소의 중독, NCT U의 7번째 감각, 슬기의 28 Reason, 카이의 봄바, NCT 드림의 드리핀, 레드벨벳의 3가지 소원, 소유의 우리는 매일 이별을 향해 걸어가지까지 들으셨는데요. 오프닝에서 들은 NCT U의 라운드 앤 라운드도 작가님 작품인데요. 여기서 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작업한 노래 스트리밍 자주 틀어둔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왜죠? 왜 그러시죠? 이게 감사하게 이제 곡이 나왔는데 네네. 나오고 나면은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때 이렇게 할 걸 하는 부분들이 자꾸 신경 쓰이는 것도 있고 네. 뭔가 좀 부끄럽다라는 느낌도 있어서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스밍을 하게 되면은 네. 뭔가 좀 이렇게 순위에도 약간 도움되는 것 같고 좀 마음속으로 나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텐데도. 처음에는 네.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사실 많이 틀어놨었는데 네. 언젠가부턴가는 이렇게 제가 부끄러움이 좀 많은 편이라서 정말 찐 인프피 같으시네요. 네. 네, 스밍을 자주 안 하시는 전진 네.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작사란에 여러 이름들이 좀 적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참여 비중이 높은 사람이 맨 앞에 적히는 건지 좀 여쭙고 싶네요. 네, 일반적으로는 참여 비중이 높은 분들 순서대로 가는데 간혹 가다가 아닌 경우도 좀 있어서 100%는 아니고 네, 대부분. 그렇죠. 뭐 가나다 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외국 작가들이 함께했을 경우에는 또 그런 뭐 좀 퍼블리싱과는 그렇죠. 문제도 있는 네, 거고 맞습니다. 정말 케바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사에 쓰인 단어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가사 탐구 생활. 먼저 첫 곡은 NCT 드림의 오르골입니다. Don't stop the music 왜 멈춰 있어 춤추듯 돌아가 Life is a party so 딱히 뭘 안 해도 TikTok TikTok Life is still going on 그저 흘러가 2021년 6월에 발매된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한 인터뷰에서 이 곡을 굉장히 아끼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특별히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였었고, 그러니까 작사가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제가 아티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네. 아티스트 분들이 어울리게끔 좀 네. 이렇게 빙의를 해서 써야 되다 보니 나의 감정이나 이런 거에선 조금 멀어져 있으려고 노력을 일부러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그때 약간 심정과 이런 거를 많이 넣었던 가사였는데 네. 그게 채택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니까 네.
좀 남달랐죠. 보통 이제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내 감정을 이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에서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좀 뭐 리드를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되게 상상을 많이 네. 해서 쓰게 되는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조금 이입을 많이 한 그런 네. 곡이다라고 하시는데 오르골이란 단어에서 느껴지는 감성이 있어요. 오르골은 어떻게 좀 떠올리셨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제목은 좀 나중에 정해졌고요. 네. 오르골의 이제 이미지는 처음에 이제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인트로 부분에 좀 그 오르골 소리 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처음엔 사실 오르골이 주는 이미지가 너무 예쁘고 좀 소녀스러운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죠. 거기보다는 이제 좀 비슷한 단어로 뮤직박스 약간 음. 그런 쪽으로 가다가 네.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제목을 다시 오르골로 갔는데 음. 네. 그래서 이제 첫 부분에 이제 뮤직박스가 나오죠. 네네네. 네. 그래도 제목을 오르골로 된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뮤직박스였으면 약간 그렇죠. 네. 그래서 가사를 좀 보게 되면은 춤추듯 돌아가 It's like a music box 걱정은 그만해 태엽을 감아 다시 해도 괜찮아. 이런 가사들이 좀 오르골 뮤직박스를 떠오르게 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빙글빙글 돌고 같은 노래가 반복되는 네, 그런 느낌이죠. 네. 또 Life is still going on 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힘든 인생을 좀 위로해 주는 느낌인가요? 네. 사실 이 노래를 쓸 때 또 네. 제가 갖고 있던 혼자 키워드가 오르골 외에 네네. 오르골은 나중에 좀 정해진 제목이고 있었던 키워드가 사실 아무튼 음. 이라는 단어였어요. 어쨌든 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뭐 힘든 일이 사실 많죠. 좋은 일보다는. 그리고 자꾸 요즘에 더더욱 네. 남들이랑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 같고 근데 내가 뭘 하든 뭘 멈춰 있든 아무튼 세상은 나랑 상관없이 계속 돌아갈 거고 뭐 그런 의미가 아무튼 그러니까 네. 뭐라도 하자 어. 이런 느낌인 거죠. 되게 말씀하고 표정이 되게 일치되시는 것 같아요. 쨌든 네, 어쨌든. 아니 제가 일할 때도 약간 그런 마인드로 많이 하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계속 채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내가 지금 작업물이 네. 마음에 든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또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포기하고 싶을 생각들이 많이 들고 종종 그게 이제 심하게 올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써봤자 안 될 텐데. 아니, 그래도 작가님 연차가 이제 꽤 되셨는데도 아직 그런 네, 생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피라 그런가 봐요. 인프피가 정말 약간 게으른 완벽주의자잖아요. 네, 맞아요. 일 그러니까. 막 밀어놨다가 근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다른 사람 마음에 들 리도 없으니까 그 말씀하신 게으른 완벽주의 때문에 네. 이럴 거면 하지 말아버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내가 안 쓰면은 안 될 게 분명하지만 쓰면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쓰자. 약간 하자. 이런 마인드. 하자. 화이팅!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결국 이제 부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됐는데 또 가사에 요즘 왜 그리 풀이 죽어 있어 인생이란 게 뜻대로 안 되지 참 맘이란 게 맘대로 안 되지 이런 가사가 좀 눈에 띄는데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말하는 뭐 그런 가사인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많이 이제 이입이 되긴 했는데 네. 저 자체가 인간이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소위 말하는 좀 여성적이거나 좀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남사친들도 좀 많았고 좀 그런 게 더 익숙한 편이거든요. 말투도 그렇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걸 NCT 분들이 불러야 되는데 이 저의 말투도 좀 그렇기도 한데 네. 이 당시에 뭐 20대 초반에 남자들이 말을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서로 뭐 위로도 하고 할 텐데 네. 제가 살아오면서 봤을 때 남자들끼리 막 잘 될 거야 막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절대 안 그러죠. 눈 마주치는 것도 못 봤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의 설정은 이 친구 둘이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오. 그러니까 그런 그 왜 안전바 같은 데 있잖아요. 편의점이나 네. 한강 벤치 같은 데 멀찍이 딴 데 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 잘 될 거야. 야, 됐어. 야, 나도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의 말투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친구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고 네. 그 말을 하면서 자기도 위로받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쓴 겁니다. 정확히 이해됐습니다. 네. 오, 작가님도 약간 동화구연 쪽에 맞아요. 되게 잘하시는데요. 저 그래서 사실 네. 수업할 때도 네. 가끔 그러니까 제가 상황극처럼 연극을 너무 많이 해서 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이제 가사를 쓸 때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해야 된다 보니까 네. 그 캐릭터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 말을 할까를 하다 보니 집에서도 막 춤도 추고 거의 뭐 대사를 읊고 아. 상황극을 하죠. 그래서 가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방금 제가 이 본 모습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몇몇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도 수업 중에 들었거든요. 네. 선생님 연기 정말 잘하세요. 라고. 그래서 얼굴이 좀 빨개졌었는데. 분명히 심리학과 나오셨다고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또 NCT 드림뿐만 아니라 NCT U와 NCT 127의 곡도 쓰셨는데 팀마다 좀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며 쓰시나요? 처음에는 조금 구분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딱히 구분은 안 하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장르상의 특징적으로 보고 네. 어쨌든 하나의 NCT이긴 하기 때문에 네네. 초반에는 아무래도 드림분들이 조금 더 나이대나 이런 것들이 어렸기 때문에 조금 그쪽으로 염두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연차가 좀 되시면서부터는 크게 구분은 안 하고 노래 따라서만 곡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참 헷갈릴 것 같아요. NCT 드림은 이런 이미지고 U는 이미지고 뭐 127은 네. 그런데 이제는 좀 그렇게 하시는. 또 그리고 가사를 쓰고 녹음까지 된 완성작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완성작이 나오면 네. 모든 곡이 다 너무 좋죠. 일단 정말 내 자식 같은 느낌.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불러주신 아티스트 분들한테 무한한 감사, A&R 분들과 이게 이 세상에 나오게 정말 수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 네. 거잖아요. 이 한 곡을 내기 위해서. 그렇죠.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바로 이 곡에서 이 부분 진짜 좋다. 뭐 그렇게 느낀 부분을 저희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이 노래는 제가 다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리고 최고의 뭔가 한 줄을 좀 꼽자면은 한 줄이라기보다는 네. 2절 그러니까 벌스에서 이저벌스. 뭐 금방이라도 세상이 망한 줄, 균형을 잡아가는 줄, 헛발질 좀 한 것뿐, 원기옥을 모았다 싸, 요 부분인데, 원기옥. 네,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조금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원기옥 요즘 친구는 이제 드래곤볼이나 이런 걸 모를 수도 있으니까, 원기옥을 모르나요? 남자분들은 좀 알 것 같긴 한데, 원기옥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부분이랑 여기가 이제 비트가 좀 박자가 조금 엇박으로 이제 여기서 좀 변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헛발질, 뭔가 균형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주다가 뭔가 탁탁탁 빰 뭔가 터트리는 느낌이 뭔가 좀 이 가사 내용이랑 맞았을 때 쾌감을 줘서 딱 들었을 때 그래 이 느낌을 원했었지 하면서 좀 좋았습니다. 네. 딱 지금 가사가 굉장히 멋져요. 자, 다들 하잖아. 괜한 짓, 엄한 짓도. 누가 보면 금방이라도 세상이 망한 줄. 균형을 잡아가는 중. 헛발질 좀 한 것뿐. 그다음에 원기옥이 딱 나온다는 이 느낌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최고의 한 줄은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NCT 드림의 오르골 그러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Don't stop the music NCT 드림의 오르골 듣고 왔습니다. 원기옥 쌌습니다. 네. 와, 틱틱틱 뿜. 진짜 박이 어렵네요. 근데 네. 이 부분 저도 방금 좀 들으면서 좀 따라해봤는데 안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정박으로 가니까. 네. 그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오르골 트랙이 딱 나오면서 네. 아무튼 저희는 전진 작가님과 함께하는 가사 탐구 생활 계속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노래는요. 온유의 노 패러슈트입니다. I got no parachute and I'm falling 내 두려움을 끝 묘한 떨림 하강이 낯선 느낌 온몸으로 느껴 diving 세상 위로 점점점 with no parachute 네, 최근에 발표한 곡이죠. 2023년 봄에 발표한 샤이니 온유 씨의 첫 번째 정규 앨범에 수록될 곡입니다. 이 곡이 굉장히 작가님에게 의미 있는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최애곡입니다. 최애곡. 네. 어떤 이유에서 또 그렇게? 일단 이 곡
곡도 쓸 때 네. 제가 많이 들어갔고요. 음. 그리고 그 온유님이 사인반 주신 거에 또 그 메시지에 네. 더 한 번 음. 감동을 얻게 된 최애곡이 됐습니다. 아니 저도 온유 형이랑 친분이 좀 있는데 온유 형이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작가님께 이렇게 사인반 주셨을 때 굉장히 글도 네. 예쁘게 써주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느껴졌어요. 또 온유 형이 생각이 나네요. 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네. 전시를 해놓고 음. 가사 쓰다가 좀 힘들 때마다 그 온유님 사인만 보면서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가사 쓰지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유 씨가 이렇게 긴 글을 좀 적어주셨더라고 네. 하시는데 살짝 소개해드릴게요. 혹시 저로 살아보셨나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의 가사였습니다. 저에게 정말 탈출구가 된 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삶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또 눈물 날 것 같아요. 오! 진짜 네, 볼 때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받자마자 약간 많이 울었어요. 정말 찐 인프피. 네. 그러면은 노 패러슈트, 그러니까 낙하산 없이 세상에 뛰어드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낙하선조차 없이. 정말 그러면 안전장치가 없는 그렇죠. 묘한 떨림, 하강의 낯선 느낌, 온몸으로 느껴 다이브인, 세상으로 점프 with no parachute 이라는 가사가 좀 눈에 띄는데 하강이란 표현이 추락이 아니라 도전적인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사실 이 곡을 쓸 때 이 네. 추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추락. 일단은 지금 나의 상태가 마치 구름 속에 투명 감옥에 있는 느낌? 구름 속의 투명 감옥. 그러니까 위아래 상하 좌우 구분도 잘 안 되는 네. 뭔가 현실감도 없고 네네. 그런 곳인데 추락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네. 떨어진다, 추락한다, 그리고 뭐 시험에 떨어졌다 뭐 이런 표현들이 다 부정적인 것들을 주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하강이나 착륙 같은 느낌은 같이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그렇죠. 안정적인 느낌. 내 의지로 네. 가는 느낌이 있어서 좀 내 의지가 담긴 네, 그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렵네요. 진짜 그 되게 한 끗 차이인데 느낌이. 네. 그렇게 또 될 수가 있고요. 아까 들은 오르골의 정서와 좀 비슷한 면도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약간 많이 이어져 있죠. 역시 작가님이 약간 좀 투영이 됐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가사를 쓸 때 발음도 좀 생각해서 써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피하는 발음이 있다거나 좀 좋아하는 모음이나 그런 발음도 좀 있으실지. 좋아하는 모음은 사실 특별히 없고 그 가이드에 맞춰서 많이 가는 편이고 이제 고음 부분만 네. 좀 이제 아티스트 분이 가창하실 때 어렵지 편하게 좀. 않도록 네, 그런 거 정도 신경을 쓰고 네. 좀 피하는 발음은 이응 받침이 이어진다거나 그러니까 부르실 때 힘들 것 같은 시옷이 뭐 상상 속에 뭐 이런 것들이나 뭐 피읍 같은 것들 연속으로 나오면 마이크에 닿았을 때 네. 예쁘게 시차점이 소리가 좀 나오니까. 네, 그런 것들 좀 많이 피하려고 하고 오. 네, 아무래도 이제 가창자분들 네. 네, 하고 리듬이 이제 뭐 빠를 때 그때 이제 받침이나 자음 같은 것들 좀 신경을 많이 쓰죠. 오. 부르실 때 힘들 것 같으니까. 네. 이거 방금 청취하신 여러분들 굉장히 꿀팁입니다. 이거 진짜 지금 현역 교수님과 현역 활동하시는 지금 작가님께서 거의 1분 지금 1차로 따다다닥 얘기해 주신 건데 굉장히 작사하는데 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고음 부분에서는 좀 성대를 여는 네네. 그런 발음을 쓰겠죠. 그리고 뭐 네. 이런 근데 발음들. 그게 아티스트 분들마다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네. 뭐 어떤 분은 뭐 약간 이가 더 편한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제 들어보고 혹은 또 어떤 발음이 좀 예쁘게 들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신경 쓸 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고. 네. 그게 또 묘미죠. 네. 그러면은 노래 가사에 좀 마음껏 넣고 싶은 좀 작가님께서 좋아하는 한글 단어가 좀 있으실까요? 사실 이것도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네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단어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제 가사에서 특정 단어나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나올까봐 좀 피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서 내가 이 단어를 좋아하나 보다. 역으로 네네. 이제 알게 된 단어들이 좀 있는데 어떤 단어죠? 구원. 구원. 그러니까 되게 거창한 의미에서 구원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삶에 있어서 되게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그냥 따뜻한 손길 같은 걸 수도 있는데 한마디일 수도 있고 네. 그게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에서 구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구원이라는 말을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멈칫? 멈칫. 칫을 많이 쓰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멈칫대다 보니까 그런 상태를 나타낼 때 멈칫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실 어저께 쓰고 온 가사에도 멈칫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근데 두 단어 다 너무 어감이 예뻐서 네. 구원, 멈칫 네. 굉장히 뭐 자주 쓸 만한 그런 단어들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모르겠어요. 이 2010년 이후 3, 4세대 아이돌의 어떤 되게 큰 메시지를 주는 맞아요. 단어잖아요. 구원이라는 맞아요. 그 뭔가 뭐 세계관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역시나 작가님께서도 또 많이 애용을 하는 단어인 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 이 노래에서도 작가님께서 뽑은 최고의 한 줄 한번 뽑아주시죠. 정말 어렵네요, 이것도. 제일 어렵죠. 네. 내가 만든 나의 하강의 낯선 느낌. 온몸으로 느껴. 하강의 낯선 느낌, 온몸으로 느껴. 네. 다이빙. 정말 겪어본 적 없는 네. 해야만 하는. 하지만 그게 기분 나쁜 혹은 불쾌한 두려움이 아닌 일부러 이제 낯선으로 이제 가서 네.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내가 이제 뛰어들어야 되니까 그 네네. 느낌을 온몸으로 기억하고 느끼자라는 더 좀 주체적이고 나의 결단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이 줄 같은 경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일까요? 아니면은 금방 나온 부분일까요? 이게 사실 거의 처음으로 나온 줄이었어요. 요걸로 써야겠다. 시작이 이 네네. 문장이었군요. 네. 저는 주로 약간 사비부터 먼저 쓰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벌스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프리 마지막 줄에서 순서가 거의 90%는 사비부터 쓰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정돈된 스타일이 아니라 피라서 제가 처음에 이제 가사를 쓰다 보면은 네. 뭘 써야지라고 시작했는데 다른 데로 가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럼 이게 아닌데 싶어서 조금 이제 자책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코러스가 이제 그 노래 어떻게 보면 주제나 감정선을 잘 잡아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내비게이션 찍듯이 딱 쓰는 거예요. 난 좌표를 일로 딱 갈 거야. 정해놓고, 예. 난 일로 갈 거야 하고 앞장 딱 꽂고. 써놓은 다음에 이 감정과 메시지를 잘 풀기 위해서 벌스를 이렇게 가야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작가 생활 초창기에도 이런 식으로 좀 아니요. 작업하셨나요? 그건 또 아니시고요. 네, 처음에는 그냥 서사대로 간다거나 아니면 글을 써놓고 글을 가사에 옮기는 스타일로 써보고 네네. 했는데 이제 글자 수나 이제 발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바뀌었죠 많이. 어느 정도 작가님도 오랫동안 생활을 해오시면서 또 노하우가 네, 쌓인 거죠.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은 거죠. 네, 후렴구를 먼저 딱 앞정 박아놓고 네. 그다음에 자자작 한번 써보자는. 네. 그다음에 벌스 첫 두 줄을 가장 마지막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 부분. 가장 돌비니까.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네. 가장 많이 수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또 그리고 벌스 첫 두 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A&R 측에서 좀 수정 좀 해주시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얘기 나온 경우도 많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온유의 노 패러슈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KBS 쿨 FM 특집 프로그램 작당모의 지은 작가님이 쓴 노래 온유의 노 패러슈트 듣고 왔습니다. 곡 듣다가 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또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작사 일을 경험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회사 일도 이렇게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또 노래 작업을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네. 그때는 사실 지금 이제 뭐 작가분들 혹은 뭐 이제 지망하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지금은 곡이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네네. 아무래도 케이팝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그렇죠. 제작도 더 많이 되고, 근데 그 당시에는 10년 전쯤에는 지금처럼 이제 의뢰가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서 그래도 할 만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회사는 비밀로 하셨나요? 첫 회사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회사는 그냥 오픈을 했었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때는 준비생 단계였으니까 그냥 나 이런 거 해보려고 해 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이제 뭔가 좀 데뷔쯤 있었던 회사에서는 얘기를 안 했었죠. 아무래도 회사에서도 네. 밤에 야근 안 하고 어디 자꾸 가시나. 그렇죠. 야근 항상 안 했거든요. 아, 그냥 네네네. 땡 하면 그냥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네네네.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딱 정말 멋진 작사가님으로서 이렇게 딱 자리 잡게 되셨는데, 그 당시 예전에는 음악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셨다고 또 그러시네요. 네. 패션 관련 일, 게임 회사라든지.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성격이 네. 방송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가는 스타일이라서 찍먹러. 네, 찍먹러예요. 그래서 네. 뭐 누가 뭐 좋대더라 뭐 했대더라 그래서 잘 안 믿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해봐야 아는 거니까 네. 이게 이제 저의 가사에도 이제 사실 많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네네. 그냥 뭔가 남들이 정해준 길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전공 선택도 그렇고 뭔가 계속 부조리함을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니까 뭔가 현재가 없이 미래만을 향해 살고 있고 음. 내 꿈이 난 뭔지 계속 모르겠는데 네. 뭐가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그럼 해보자. 해보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해서 그냥 패션 일 쪽이, 사실 패션 일 쪽에 다른 일도 있었어요. 광고 쪽 일을 가려고 하다가 이제 네. 패션 쪽이 좋아 보여서 사실 광고 쪽 일을 좀 했었죠. 네, 하다가 뭐 아닌 것 같아서 패션 쪽으로 갔다가 패션 쪽에서도 한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네네.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또 상관없는 게임 쪽 회사로, 그러니까 계속 신입으로 한 네네. 1년 반 막 이렇게 일하고 그래서 마지막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가 아마 27, 8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게임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저는 하셨나요? 이제 퍼블리싱 마케팅 쪽에서 e스포츠를 했습니다. 와우, 저 e스포츠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혹시 네. 어떤 게임인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괜찮겠죠? 그 당시 네.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네네네. 슬러거랑 예스. 그 당시 피파 2, 와우. 피파 2랑 피온 2요? 네. 피온 2가 여러분 피온 1, 2, 3, 4 중에 가장 위대한 게임입니다. 그렇죠. 예. 피온 2 그 e스포츠 담당자였습니다. 어머나! 대회 기획하고 대회하고. 저 여담이지만 저희 멜로망스 김민석 씨가 피온 2 거의 랭커였습니다. 정말요? 예, 랭커였습니다. 속한 말았는데. 와, 그러셨군요, 작가님. 네. 아바. 아바. 네, 추억의 아바. 와, 네. 정말 상상치도 못한 직업을 가졌었군요. 그렇죠. 재밌었습니다, 그것도 되게. 네네. 그렇다면 어떻게 작사가 일을 좀 하게 되신 건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이고 저의 성향과 닿아 있는데 네. 그냥 당시 이제 게임 회사 재밌게 다니고 있었고 네네. 근데 이제 당시 남자친구, 지금 현 남편이 네네네. 좀 저랑 이제 뭐라 하지, 좀 이상적인, 좀 어떻게 누가 보면 이제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들을 되게 즐겨 했는데 네네. 그냥 연애할 때 저보고 넌 꿈이 뭐야? 꿈이 없이 사는 애한테 꿈이 뭐야?라고 하고 그 질문을 사실 10대 이후로 받아본 적이 사실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당황을 하기도 했고 네. 그냥 모르겠다고 했죠. 모르겠고 나는 그런 거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남편이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너는 10년 후에도 네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단박에 제가 응? 이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생각이 많아졌어요. 네. 그때 이제 나이대도 뭔가 앞자릿수가 바뀌는 때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그냥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네.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봐, 해봐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막연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 결과 이제 제가 글 쓰는 거 좋아했었고 네네. 음악 좋아했었고 근데 그게 제 일이나 꿈이라고는 이제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네. 한번 이렇게 다가가 보게 된 거죠. 정말 우연찮게. 어떻게 보면 남편분께서 남편이 저를 키웠어요. 야!
정말 너무너무 멋지네요. 네. 멋지시네요. 남편분께서 그러면은 저는 원래 흘러가듯 그냥 사는 사람이라서 네. 아마 그때 그 질문을 받지 않았다면 네. 지금은 롤챔스. 네. 그 삶도 가끔 상상해 봅니다. 오, 근데 그 삶도 저는 굉장히 즐거울 것 같거든요. 가끔 아쉬울 때가 있어요. 계속 다닐 걸 막. 정말 그럼 남편분께서 What is your dream이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질문에 답을 찾다 보니 지금 네.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네. 그래서 그냥 한번 해봤고 네네. 해보니 재밌고 잘한다 하고 네. 그냥 더 계속 해볼까? 여기까지 온 거죠. 정말 뭐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결국은 저랑 같은 학교에도 이렇게 나가게 되고 정말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네네. 게임도 좋아합니다, 여전히. 요즘 어떤 게임 즐겨 하시는지. 아, 요즘에는 사실 바쁘시니까. 온라인 게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네. 플스는 가끔씩 하다가 네. 요즘에는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디아블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런 게임도 즐겨 하시나요? 네, 그렇죠. 항상 남편이랑 그 디아 그 전엔 네. 밤새면서 했죠. 어머나. 고행길까지 걸었어요. 디아블로 많은 사랑해 주십시오. 네, 많이 현재 사랑해 주세요. 유저 수가 이탈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훔쳐 듣고 싶을 정도로 잘 쓴 명곡 훔듣명. 너라는 명작을 훔치고 싶어. 내가 훔치고 싶을 정도로 가사가 좋은 곡을 추천해 주시면 되는데요. 도저히 한 곡만 고를 수 없다고 여러 곡을 갖고 오셨습니다. 네. 곡 리스트를 한번 쭉 소개를 해주실까요? 김광석님의 서른쯤에, 이소라님의 바람이 분다, 아이브 러브다이브, NCT 127의 윤슬, 가장 최근 앨범 샤이니의 더 필링과 스윗 미저리. 이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약간 시대별로 나름 그러네요. 뽑아본 거예요. 네. 가장 최근 것부터. 그러네요. 90년대 후반, 뭐 2000년대. 네. 이 중에서 그럼 저희는 물론 다 명곡이지만 이소라 선배님의 바람이 분다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네. 이 노래에서는 어떤 부분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정말 이 가사가 사실 저의 넘버원. 가사 시작할 때부터 네네. 이런 가사를 쓰고 싶다에 딱 그 가사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네네. 그래서 정말 한 줄 한 줄이 다 저는 명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이 부분과 네. 뒷부분에 사랑은 비극이어라.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좋기다. 다 이 부분이 사실 너무 좋아요. 정말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보는데 시 같아요. 네. 거의 이 곡은 그냥 다 외울 정도로. 네. 네.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작사 인생에 있어서 이 곡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맞습니다. 그런 지금도 곡이네요.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 곡은 뭐 정말 뭐 작곡, 작사 그리고 뭐 이소라 선배님의 가창, 보이스, 뭐 편곡 정말 뭐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진 굉장한 네. 곡이기도 한데, 정말 이 곡은 저도 공연 보면서도 많이 울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나올 때마다 들으면 울어요. 어, 저희 눈물 버튼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혹시 이소라 선배님 노래 많이 즐겨 들으시나요? 오늘도 오는 길이 들었어요. 어.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마. 들으면서 들었어요. 그 곡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김동률 선배님의 곡 네,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혹시 김동률 선배님도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네. 진짜 저 어렸을 때 네. 그 전람회 1집부터 없나? 썼죠. 제가 또 굉장한 광팬으로서 좀 홍보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10월 달에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자, 정동환이 그 공연에서 올콘 피아노를 칩니다. 티켓팅 작가님. 그러시군요. 실패.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의 훔든명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고요. 벌써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네요. 쏘사가 지나갔어요.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일단 너무 떨렸는데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도 이런 가사 얘기를 할 공간과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너무 재밌었고요. 음. 정말 사실 밤새서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쓰신 곡들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뭐 저도 되게 여쭙고 싶은 거 많고 이렇게 뭐 음악 얘기하는 거 저도 너무 좋아하니까 좋대요.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또 학생들 얘기도 하면서 맞습니다. 요즘 저 걔가 좀 약간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너무 그렇죠. 재밌을 것 같고 오늘 저도 너무너무 귀한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수로 선배님의 바람이 분다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들이 아름다운 순간들인걸. 사라진 후에야 난 알게 된 걸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추억들은 소중한 순간이었단 걸 알고 있었더라면 지금쯤 넌 옆에 있을까. 멜로망스 아름다운 순간. (9월 10일) 일요일 KBS 쿨 FM 특집 방송 작당 모임 세 번째 모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저의 추천곡은요, 멜로망스의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이 곡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곡을 만들었는데 이 곡을 우리 노래하는 민석 군에게 보내주면서 너의 가사가 필요하다고 부탁을 했는데 아름답게 또 민석 군이 가사를 써준 그런 곡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고요. 이 노래 남기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모임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